기본소득은요 역사적으로 후퇴예요. 후퇴. 그러니까 봐봐요. 기본소득이 복지국가 다음에 막 요즘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19세기 초중반이 전성기야. 기본소득에.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핵심 문헌들이 언제 나왔나를 보면은 19세기 초중반이야. 경제라는 게 크게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거든. 경제를 진보적으로 재편한다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영역에서 주로 문제를 제기할 거냐, 어느 영역에서 주로 문제의식을 가질 거냐, 이게 이제 시대마다 달라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분배 영역이에요. 그게 이제 막스 시대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뭐 돈이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기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소생산자들인데, 말하자면 그 소생산자를 못 하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뭔가 기본 자산을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해주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소득이 문제거든. 그러면은 소비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 자급자족을 하는 거지. 자급자족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급자족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니 물론 나도 뭐 되게 오랫동안 나도 자취를 하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나름대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어요. 해 먹을 수 있지만 어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사는 게 지가 혼자 해 먹어가지고 이게 충족이 안 되잖아. 오늘 점심에도 뭐 어디 중식당 가서 오늘 생전 처음 먹어본 요리 먹었거든. 무지하게 맛있었어. 이런 걸 집에서 내가 해 먹을 수가 있냐고. 인터넷만 열면은 뭐 어디 맛집 갔다 왔다고 지금 막 다들 그걸 보고도 내가 그냥 집에서 내가 혼자 해 먹는 무슨 밥이나 먹고 뭐 생활이 유지가 되냐고. 그게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한테 소득을 주고 그걸로 너희가 자급자족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19세기 초반까지야. 그리고 나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을 지내면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자본주의는 말하자면 소비자본주의죠. 소비자본주의예요. 사람들이 습득해야 되는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소비 품목들도 아주 그냥 아주 많아지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소득 보장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뭘 보장해 주는 거냐면 소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지국가예요.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를 분배하고 연결을 시키는데요, 복지국가는 분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분배보다도 사실은 소비예요. 소비. 복지국가는 철저하게 소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복지국가예요. 대표적인 소비가 뭔데? 교육, 의료, 뭐 노후, 육아, 주택 이런 거죠. 복지국가는 그런 기본적인 소비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 진보적인 대안이라는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이라는 형태로 일단 틀어막자. 너네들 지금 소득이 없잖아. 소득이 없으니까 일단 주자. 일단 보장해줘. 이런 걸로 출발을 한 거야.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여기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더 발달을 한 다음에 소비를 해주자. 사실은 기본소득이 꾀하는 소득의 보장이라는 건 이미 달성이 됐거든. 뭘로 달성됐어? 임노동의 일반화로. 역사를 그렇게 봐야 돼요. 임노동이 일반화됨으로써 기본소득이 문제 삼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득이 없다는 거, 이거는 임노동의 일반화로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배제된 사람도 있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하여튼 임노동의 일반화가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실현된 그 형태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물론 현실이라는 게 시궁창이잖아. 이게 아주 이상적인 형태는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게 난 맞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바로 소비라는 거거든. 보편적인 어떤 소득이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됐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소비 활동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도 굶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육도 못 받고 뭐 애들 뭐 저기 어렸을 때 그냥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 해결해 주는 게 복지국가거든.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소비라는 문제가 더 첨예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전에는 그냥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맡겨졌던 문제였거든. 그래서 그 소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바로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소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잖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다시 이게 뭐 복지국가가 후퇴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소비가 된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진보적인 대안이란 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그거를 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생산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기본소득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후퇴라는 거지. 역사의 후퇴라는 거지. 물론 뭐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도식적이지만은 뭐 어쨌든 뭐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소득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배 문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소비 문제로 이제 옮겨갔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비로소 새삼스럽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생산이라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역사를 이렇게 쭉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전 시대에 달성된 어떤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또 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생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적에는 우리는 노동자 자본가 간의 계급 관계로만 사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노동자 자본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기여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의 이 독점 자본 큰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노동자하고 자본가하고 이렇게 뭔가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이게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국가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국가라는 존재가 그러면 어떤 존재냐? 사실은 독점 자본가들한테는 국가라는 게 독점 수요자예요. 복지국가라는 게 어떤 구조냐면 일반 국민들이 이 복지국가가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이긴 한데 판매자로서의 자본가하고 관계를 보면은 이 자본가한테 구매하는 거는 국가거든.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이제 의료 영역이에요.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게 이제 보통 많은 복지국가에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료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가격을 독점 자본가들이 혼자 매기는 게 아니고 이 국가하고 같이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단가를 같이 이렇게 매긴다니까. 개별 소비자들하고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맺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거는 이 독점 기업은 프라이스 세터예요. 그러니까 독점 가격을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근데 이런 복지국가 하에서는 그런 게 제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산이라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물적 힘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바꿔나간다는 거지. 다 옛날에 한 번씩 해봤던 건데 국유화 같은 거지. 국유화. 제약회사 같은 게 대표적인데 제약회사는 사적 자본가인데 뭔가를 개발하잖아. 상당 정도의 국가 재원이 거기 소요가 되거든. R&D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래가지고 뭘 개발했어. 물론 뭐 걔네들이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약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누가 사냐면은 국가가 다 사. 개인이 사는 게 거의 없고 이를테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제약회사가 민간 회사로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국유화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윤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 이윤이라는 게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근데 이제 이거 되게 좀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노동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고용돼가지고 뭐 노동을 하고 잉여노동을 착취당하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자본을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적 힘이 국가라는 형태로 지금 축적이 돼 있단 말이야. 그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절차적인 측면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뭐 어떤 결정을 하는데 너네도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정도 얘기잖아. 그게 절차적인 거에 그냥 스스로 그냥 그거를 한정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로 자본을 압박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좀 돌려보라는 거지. 자본을 내가 막 이렇게 제어를 하고 싶은데 노동자들이 혼자 자기들끼리 단결해가지고 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거지. 더군다나 현대 이 독점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게 여러 기업 중에 하나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의미라는 건 이런 거지. 말 그대로 독점 기업이라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미장원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 동네 몇 사람한테만 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그 공적 성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전 국민을 대표해주는 그게 국가일 텐데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지. 너네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못합니까? 다만 이제 그 국가의 성격이 얘네한테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돼 있는 성격이란 말이지. 예를 들면 뭐 아쉬운 소리 못하고 말이야 무슨 떡이나 받아 처먹고 떡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안 하겠지. 그 민주주의가 결여된 거지 그런 거가. 그래서 나의 결론은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분배, 복지국가는 소비, 이제 생산이다. 이 생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이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나의 주장이야. 그냥 지금 뭐 세상이 좀 힘들고 여러모로 이제 막 불황이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기본소득이니 기본자산이니 막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본소득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그랬거든. 19세기 초에 그렇게 나왔었고요. 이게 또 다시 나온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때 막 융성하면서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억압하면서 물론 노동운동도 이렇게 좀 하고 그랬지만은 그 자본주의 어떤 폭력성 같은 게 그게 달했던 데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이때잖아요. 더군다나 전쟁 뭐 이런 걸 겪으면서 또 자본주의 참상이라든가 이런 게 부각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나온 게 언제냐면 60년대 중후반 그때 이제 미국 대선 뭐 이때 기본소득이 또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 케인즈주의가 그 한계가 이제 노출이 됐을 때고, 그리고 미국에서 빈곤과의 전쟁인가?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거의 명명백백해진 그런 시기예요, 그때가. 이를테면 교육 같은 것도. 교육만 받으면은 이제 뭐 부자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양시켜주기보다는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수능시키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임노동자를 길러내는 기제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빈곤이라든가 이런 거를 끝낼 수 있는 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거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한편에서 나오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2012년 대선할 때도 그렇고 루즈벨트 얘기를 많이 해요. 대공황 시기에 루즈벨트가 집권하면서 뉴딜 정책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조도 강화시켜야 되고 어쩌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이제 패키지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뭔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 역사에서 그거는 60년대 중반, 중후반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방금 얘기한 그 기본소득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밀턴 프리드만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찬성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했던 게 다 그때거든요. 뭐 베트남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이기도 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그 공포 같은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파들이 좀 그런 선택을 한 거지. 근데 그래서 기본소득도 그러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지난 한 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온 건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게 계속 부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힘들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본주의가 제 궤도에 다시 오르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은 다시 들어가.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무적으로 읽어야겠네. 이게 생산이에요? 이게 유용한 거예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